당신은 지금 은행에 돈을 맡기고 안심하고 있습니까? 매달 꼬박꼬박 적금을 붓고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뿌듯함을 느끼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밤잠을 설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소중한 돈이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지갑에서 소리 없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오히려 가난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이제 막 깨닫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절약하고 저축하라는 말을 금과 옥조처럼 여겨왔습니다. 부모님은 개미처럼 모아야 부자가 된다고 가르치셨고, 학교에서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격언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은행은 그 모든 약속의 성전처럼 보였습니다. 튼튼한 금고 안에 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심지어 이자라는 달콤한 보너스까지 얹어주는 곳. 그래서 우리는 믿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은행 통장에 차곡차곡 돈을 쌓아 올리면 언젠가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으며 많은 사람이 자신의 젊음과 열정을 오직 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은행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현실의 파도가 덮쳐오면서 이상한 괴리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는 분명 숫자가 늘었는데 정작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 어제 10,000원이면 넉넉하게 살 수 있던 동네 슈퍼 물건들이 오늘은 15,000원은 줘야 겨우 살 수 있게 변해버리는 마법 같은 일. 우리는 열심히 모았지만 집값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저 멀리 도망가 버렸고 은퇴 후의 삶은 더욱 막막해지는 현실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나는 착실하게 저축했는데 왜 내 삶은 더 팍팍해지고 내 주머니는 더 가벼워지는 걸까요? 은행원이 웃으며 건네준 적금 통장에는 분명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그 숫자가 과연 나의 진짜 부를 대변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겠지, 내가 운이 없나 보다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경제 사건의 이면을 파고들며 발견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자본의 메커니즘, 즉 경제 시스템 자체가 은밀하게 작동하면서 당신의 적금을 배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지갑을 서서히 비워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부터 우리는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왜 우리가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역설적으로 가난해지는지 그 차갑고도 과학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밝혀나갈 겁니다. 은행원이 당신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경제적 믿음을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부터 파헤쳐 볼까요? 당신의 소중한 돈을 쥐고 흔드는 그 손의 주인은 다름 아닌 국가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 바로 중앙은행이라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그저 정부의 돈을 관리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도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진정한 권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치 연금술사가 흙으로 금을 만들듯 중앙은행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돈이라는 생명체를 창조해낼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엄연한 현실이자 수십 년간 거대한 자본가와 정부의 이해관계 속에서 은밀히 작동해온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은행은 금괴 쌓아둔 현금을 꺼내주는 대신 당신의 계좌에 단순히 숫자를 입력합니다. 1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는 순간 그 1억 원은 실제 현금이 아니라 은행이 당신에게 준 신용, 즉 빚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돈인 겁니다. 그리고 은행은 이런 새로운 돈을 중앙은행으로부터 아주 저렴한 이자로 빌려오거나 혹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창조해냅니다. 중앙은행은 이런 은행들의 활동을 조절하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풀려나갈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그들이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려 숫자를 늘리는 순간 혹은 특정 정책 결정을 내리는 순간 시장에는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연 것처럼 새로운 돈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시장의 사과의 양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사과를 살 수 있는 돈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과의 값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다시 말해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의 구매력이 서서히 하지만 맹렬하게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당신이 매달 꼬박꼬박 모아온 100만 원의 적금이 단 몇 년 만에 80만 원, 70만 원어치밖에 살 수 없는 허수아비 돈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해 돈을 벌었지만 당신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는 당신이 잠든 사이 중앙은행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금씩 그리고 은밀하게 도둑맞고 있었던 셈이죠. 이런 상황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들은 시장의 최전선에 있던 이들입니다. 금융시장의 차트 앞에서 수많은 모니터를 응시하던 트레이더들은 지표 너머의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숫자의 움직임이 아니라 돈의 본질적인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예민하게 포착한 겁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내일이면 이 돈의 가치가 또 얼마나 떨어질까?
그들은 단순한 수익률 싸움이 아닌 돈 자체의 가치 하락에 맞서는 거대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저 뉴스에서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 올랐다는 단신을 접하며 경기가 안 좋나 보다 하고 한숨만 쉬었을 뿐 그 심각한 본질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의 가치를 누군가가 당신의 동의 없이 몰래 깎아내리고 있다는 섬뜩한 진실입니다. 마치 거대한 블랙홀이 당신의 자산을 조금씩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이죠.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 하나하나가 평범한 월급쟁이의 노후 자금에, 작은 자영업자의 한 달 매출에,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청년들의 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들은 경제 활성화와 안정이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시장에 풀어냈고, 그 결과로 당신의 저금통은 서서히 구멍이 뚫린 항아리가 되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자본의 게임에서 왜 당신의 적금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배신당하는지를 깊숙이 들여다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돈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전투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전투는 어떤 모습으로 당신의 삶을 잠식해 들어왔을까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지듯 처음엔 미미했던 돈의 홍수가 서서히, 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한 쓰나미로 변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매일매일 천정부지로 치솟고 동네 슈퍼마켓에 익숙했던 가격표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로 바뀌기 시작했던 순간들을 말이죠. 월급은 제자리인데 식료품 코너의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심상치 않게 오르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물가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중앙은행에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주머니에서 매일 조금씩 돈을 빼앗아가는 은밀하고도 치밀한 강도 행위였습니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 인플레이션 세금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경기가 어렵고 세상살이가 팍팍해졌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같은 시간 돈의 흐름을 꿰뚫어 보던 소수의 플레이어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앙은행이 쏟아낸 막대한 돈이 어디로 향할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 예금이나 저축으로는 결코 이 돈의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간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돈을 재빨리 주식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혹은 또 다른 대체 투자 자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대매 수문이 열리자마자 강물이 특정 방향으로만 맹렬하게 흘러들어 그곳에 놓인 모든 배를 한없이 높은 곳으로 띄워 올리는 광경을 말입니다. 그 결과는 처참 하리만치 극명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십 년간 월급을 모아 겨우 전세 보증금을 마련했던 청년이 그 돈으로는 더 이상 내 집 마련은커녕 수도권 근처 아파트의 그림자조차 밟을 수 없는 절망감에 좌절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도 통장에 찍히는 숫자의 가치는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낡은 아파트가 수억 원씩 오르고 기업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무작정 오르기만 하는 주식 차트를 보며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황금 지도를 손에 쥐고 중앙은행이 풀어낸 돈이 흘러들어갈 보물섬을 정확히 찾아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평범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풀어낸 돈이 만들어낸 거대한 환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현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점점 가난해지는 것 같고 누군가는 특별한 노력 없이도 엄청난 부를 거머쥐는가? 이 질문은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깊은 분노와 좌절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불평등의 근원에는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앙은행의 막강한 권한과 그들이 풀어낸 돈이 시장에 흘러들어가는 불균형한 경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인 돈이 마치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섬뜩한 현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침묵의 도둑이 당신의 삶에 남긴 상흔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이란 바로 우리가 모두 거대한 연극의 무대에 올려진 배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풀어낸 돈은 마치 달콤한 마약처럼 시장의 혈관을 타고 돌았고 사람들은 그 환각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주식 차트가 매일매일 우상향 곡선을 그릴 때마다 주변에서 누구는 뭘로 돈 벌었다더라 하는 소문이 끊이지 않던 시기를 말이죠. 동네 미용실 원장님부터 평범한 직장인, 심지어는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편안히 살려던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몇 퍼센트의 수익률에 일희일비하던 그 광경을 말입니다. 그때 시장은 논리나 기업의 가치, 건전한 경제 지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제보다 오늘 더 높은 가격에 팔아치울 수 있을 거라는 맹목적인 믿음,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모든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지독한 불안감, 이 두 가지 감정이 모든 투자 심리를 지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월급을 넘어서 은행에서 끌어올 수 있는 모든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시장에 던져 넣었습니다.
마치 파도가 몰려오는 줄도 모르고 황금빛 모래사장 위에서 보물이라도 찾은 듯 눈먼 자들의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거대한 투기 열풍은 경제학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묻지마 투자를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오직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 주식 가격이 치솟았고, 실제 수요를 훨씬 넘어선 주택 매매는 고층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위태롭게 서 있는 모래성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탐욕의 합창 속에서도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일부 냉철한 분석가들은 비정상적인 자산 가격 상승을 경고했고, 경험 많은 경제 거물들은 서서히 불어나는 거품의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통계청의 숫자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려던 용감한 언론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재앙을 예고하는 카산드라처럼 이 광기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환호성에 묻혀버렸습니다. 이번엔 다를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달콤한 속삭임이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삼켜버린 겁니다. 그 누구도 멈추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탐욕의 춘판을 멈추는 것은 자신의 몫에서 떨어질 황금 조각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모니터 앞에서 심장이 멎을 듯한 스릴을 느끼며 차트를 노려보았고, 그들의 눈은 이성보다는 탐욕의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중앙은행의 의장들은 기자회견에서 미묘한 표정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주문을 되뇌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통계 수치를 훑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조차 이 통제 불능의 열차를 어떻게 멈춰 세워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거대한 빚더미 위에 서 있는 경제가 침체될까 두려웠고, 그렇다고 계속 돈을 풀자니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더 거대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고개사처럼 아슬아슬한 줄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그들이 밟고 있는 줄은 팽팽하게 당겨진 채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매일같이 수십조 원의 돈이 풀려나왔고, 이 돈은 강물을 만나 하류로 흘러가듯 거대한 자본시장으로 물길을 돌려 거품을 더욱 부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의 진동은 가장 먼저 당신의 일상 속에서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오랜 시간 꿈꿔왔던 내 집 마련의 꿈이 어처구니 없는 집값 상승 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을 때, 혹은 당신의 퇴직금이 몇 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혹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도저히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자괴감에 빠졌을 때 말이죠. 이 모든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눈먼 돈의 홍수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부의 재분배였고, 그 결과는 당신의 지갑과 당신의 미래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탐욕의 시대가 어떻게 종말을 고하고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이 어떻게 우리를 덮쳤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눈을 감고 탐욕의 춤을 추는 동안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여름 밤의 꿈이 새벽의 차가운 공기에 서서히 희미해지듯 시장의 맹목적인 환희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알림창에 뜨는 익숙한 뉴스 헤드라인이 어느 날 평소와 조금 달랐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세계 어딘가에서 터져나온 작은 파열음이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개발도상국의 부채 위기, 혹은 예상치 못했던 특정 기술 기업의 실적 발표 쇼크처럼 말입니다.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코웃음 쳤습니다. 매수 기회라는 달콤한 속삭임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죠. 하지만 냉정하게 숫자 뒤를 들여다보던 소수의 눈빛 속에서는 이미 불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레이딩 룸의 모니터들은 여전히 초록색 상승 기호를 뿜어내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가장 민감한 자산인 국가의 빚 문서 시장, 즉 국채 시장에서 미묘하지만 의미심장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대양 한가운데서 아무도 모르게 발생하는 해저 지진처럼 그 진동은 곧 거대한 쓰나미가 될 전조였습니다. 국채 금리가 예상 밖으로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했고, 이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의 가치가 흔들린다는 의미였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율, 즉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은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개인들의 대출 부담은 커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전이되어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의 의장들은 밤새워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올라오는 숫자들은 더 이상 일시적이라는 말로 덮어둘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물가 상승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마치 고장난 시계추처럼 불안하게 흔들렸을 겁니다. 그들은 한쪽 손에는 물가 상승을 잡아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다른 한 손에는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하는 책임을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과 차가운 얼음을 동시에 쥐고 있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죠.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들이 지금까지 풀어놓았던 막대한 돈 위에 위태롭게 서 있던 거대한 자산 거품이 터질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이 나라 경제의 뿌리마저 갉아먹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더 이상 물가 상승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거대한 유조선이 방향을 바꾸듯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이 미세하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작은 변화였습니다. 테이퍼링기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시장에 돈을 푸는 속도를 서서히 줄이는 조치 같은 것 말입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조금씩 잠그기 시작하는 것처럼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던 유동성, 즉 돈의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조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곧 다시 오를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마치 약에 취해 있던 사람이 서서히 정신을 차리듯 시장의 환각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기술주였습니다. 미래의 성장성을 담보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던 기업들의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특정 기업의 주가가 하루아침에 십수 퍼센트 이상 폭락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기업은 한때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끝없는 상승을 예고했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를 노려봤지만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빨간색 하락포기 화면을 가득 채웠고 마치 심장이 멈춘 듯한 침묵이 트레이딩 룸을 감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한 기업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수면 아래 숨겨진 거대한 불안정성의 서막이었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돈이라면 뭐든 될 것 같았던 시장에 이제는 불안이라는 바이러스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든 채 패닉에 휩싸인 눈빛으로 자신의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설마 내게까지는 오지 않겠지? 라는 막연한 희망은 어느새 다음은 내 차례인가? 하는 지독한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마 그때를 기억할 겁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들려오던 주식 얘기가 어느 순간부터 뚝 끊기고 대신 한숨소리가 늘어가던 그 시기를 말입니다. 커피숍에서 오가던 대박 이야기 대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스러운 대화가 테이블 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투기 열풍의 잔치에 뒤늦게 뛰어들었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시장은 이제 중앙은행의 미세한 방향 전환이 아니라 칼날 같은 금리 인상이라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눈 감고 즐겼던 축제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겁니다. 이 탐욕의 시대가 어떻게 잔혹한 피날레를 맞이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폭풍의 끝에서 마침내 드러난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이제 그 숨막히는 진실을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중앙은행은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비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움직임은 마치 댐이 터지는 듯한 파급력을 시장에 몰고 왔습니다. 한때 일시적이라는 말로 치부되던 금리 인상은 이제 숨통을 조여오는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차갑고도 단호하게 이자율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또 한 번. 마치 심장에 송곳을 꽂는 듯한 날카로운 속도로 말입니다. 그때마다 시장은 핏빛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식시장은 거대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한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던 기업들의 가치는 속절없이 추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수십조 원짜리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고 그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라이브로 목도해야 했습니다. 특히 젊은 영혼들이 꿈을 담아 투자했던 미래의 희망이라 불리던 혁신 기업들의 주가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거대한 자본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약한 고리를 찾아 헤매었고 대출에 의존해 겨우 버티던 기업들은 이자 비용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파산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한때 불패 신화를 자랑하며 모든 이들의 꿈이었던 내 집 마련의 꿈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거리에는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들의 현수막이 나부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 담긴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한 가정의 희망과 좌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돈의 흐름이 막히자 기업들은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았고 일자리는 사라져갔습니다. 거리에는 해고의 찬바람이 불었고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들은 막막한 현실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한때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경제가 이제는 뼛속까지 시린 겨울왕국처럼 변모한 겁니다.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패닉셀, 즉 공황 상태에서 주식을 내던질 때 조용히 낮은 가격에 매수 버튼을 누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시장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투자은행의 베테랑 트레이더들, 그리고 헤지펀드의 거물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낙관에 취해 있을 때 시장의 과열을 경고했고 모두가 비관에 젖어 있을 때 역설적으로 시장의 기회를 노렸던 겁니다. 그들은 눈물과 비명소리가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차가운 계산기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다음 수를 읽어냈습니다. 바로 시장의 역설, 즉 가격이 폭락할수록 새로운 가치가 창조된다는 그 냉엄한 진실을 말입니다. 물론 그들 역시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무조건 살아남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즉 너무 많은 빚을 끌어다 투자했던 일부 거대 자본 역시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장은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탐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모한 베팅은 결국 처절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들은 시장의 냉혹한 규칙을 이해하고 자신의 원칙을 지켰던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차트의 움직임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 경제의 거대한 흐름과 인간의 비이성적인 탐욕과 공포를 꿰뚫어 보았던 겁니다. 결국 이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엄청난 잔해들이 남았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지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좌절했으며 시장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장은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심리 드라마이며 결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파란만장한 여정을 통해 시장의 호황이 영원할 수 없으며 위기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달콤한 상승의 끝에는 반드시 쓰디쓴 조정이 따르고 절망의 바닥에서야 비로소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튼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앙은행의 결정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결코 당신의 귀에 솔깃한 대박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남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한 번쯤은 멈춰서서 다른 길은 없는지, 혹은 보이지 않는 균열은 없는지 냉정하게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시장은 반복되지만 그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인간은 매번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다시 한번 찾아올지 모를 거대한 경제적 변화 앞에서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당신이 이 모든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습니다. 그 거대한 흐름을 읽는 자만이 생존하고 또 번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고가 닥쳐올 때 당신은 과연 준비된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